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경 기사로 연재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기사 내용으로 설계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다세대 빌라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설계상의 오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 건축 사무소에서 가설계든 본설계든 떠왔다 할 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설계다. 건축 사업에서 가설계와 본설계의 중요성인데, 건축 부지를 매입해서 땅을 사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가 있다.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부지에 상속을 받았다든지 옛날에 샀다든지 자체 소유 부지에 소규모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땅 주인이 있다 할 때 먼저 가설계를 떠보죠. 그러니까 권리 규모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즉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또는 부지를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은 건지, 그러면 세금 내고 한 10억 남는다. 근데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 건축 비용을 들여서 설계 비용을 들여서 분양하는 거, 근데 남는 것이 9억이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땅 그대로 세금 내고 파는 게 낫겠죠? 근데 남는 것이 한 15억이다. 그러면 세금 내고 그대로 땅 파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지는 이 가설계를 떠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떠서 이대로 팔았을 때 부장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수지 분석의 첫 번째가 가설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설계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건축 규모 검토에 오류가 생기게 되고 수지 분석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3룸에 10세대가 나오는 구조인데, 원래는 이 가설계를 잘못 떠서 투룸 10세대로 구성을 했다든지, 가설계를 잘못 뜬 거죠. 또는 투룸 10세대밖에 안 나오는 땅인데 잘못 가설계를 해서 3룸 10세대로 잘못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영업이익이 남는 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망하게 되겠죠. 건축 허가 단계에서는 투룸 10세대로 되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정말로 건축사무소에서 잘못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쩜 그렇게 다 틀리게 설계를 뜨는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설계를 해야 수지 분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건축주가 가설계를 통한 수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건축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본설계 계약을 하겠죠. 근데 가설계부터 잘못됐다면 이 본설계도 오류가 생기겠죠. 따라서 본설계의 오류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공기 연장의 원인이 돼서 다시 재시공하려면 공기가 연장되겠죠. 그래서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가설계를 떴을 때요, 평면 같은 것도 최근에 뜬 거는 화장실이 2개인데 안방에 이렇게 화장실을 넣어놨어요. 그 안방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해서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동네는 투룸이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3룸이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데 투룸을 너무 많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룸을 없애고 3룸으로 다시 구성을 해라 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3룸으로 다시 구성한 사례가 있는데, 건물의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설계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딸랑 한 개 가설계를 떠보고 본설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개 가설계를 떠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무료 가설계, 아니 무료로 가설계를 뜨는데 제대로 뜨겠습니까? 그냥 건축사무소 직원이, 실력 없는 직원이 주차장 개수도 머리를 안 굴리다 보니까 주차장 개수도 8개가 나오는데 7개 나오는 거로 하고, 충분히 8개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짤 수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 대수에 차이가 있게 되면 한 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두 집이 날아가 버려요. 두 집이. 이렇게 무료 가설계의 경우 충분한 연구 없이 탁상에서 그냥 기본적인 건축법만 근거로 가설계를 작성해서 부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정확현 가두면은 수지 분석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켜 소규모 건축 사업에서 향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적인 미래가치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 즉 해당 사업 부지의 건축 규정에 어긋난 오류 설계로 사업 수지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 이 분양 매출에 영향 주고, 또 전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 매출의 영향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다. 최근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동일한 100번지가 있다. 근데 요거 A 건축사무소, B 건축사무소, C 건축사무소 이렇게 가설계를 떠봤거든요. 요 가설계를 근거로 수지표를 둘러보니까 A 가설계에 의할 때는 5억 남고, B 가설계에 의할 때는 8억 남고, C 가설계에 의할 때는 분양 매출이 10억이 남아요.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머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인데, A 가설계에 입각해서 본설계를 뜨게 되면 5억 원의 미래가치 상실이 있게 되는데 상당히 큰 돈이 상실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업체로부터 가설계를 뜨고, 그리고 평면 구성도 양문형 냉장고가 안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고, 그리고 부엌 옆에 이 베란다 공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되고 이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수지를 높인 거죠. 이렇게 가설계는 여러 개 업체를 통해서 가설계를 떠봐야 된다 이겁니다.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그 분양 면적의 차이가 있다든지, 분양 세대수의 차이가 있다든지, 주차 대수 등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업성 분석에 따른 가설계 또는 건축계획안을 작성할 때 아주 성실한 검증된 그러한 가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설계 뜰 때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형을 실사하고, 인허가를 위한 해당 관청, 지자체 관청의 규정을 지자체 건축가의 책임자와, 그러니까 건축가 팀장급 정도 만나야 돼요. 그 밑에 직원이 아니라, 주무관이 아니라 팀장급 정도와 직접 소통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가설계를 떠야 됩니다. 사업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전문적인 건축사무소 여러 곳에, 그러니까 이 건축사무소는 아파트만 설계를 해봤다. 그럼 빌라 설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또 빌라 설계만 해봤다? 아파트 설계 못해요. 상가만 설계해봤다? 주거용 설계 못해요. 이렇게 전문적인 건축사무소 여러 곳에 가설계 이상의 디테일을 요구하는 3D도 요구를 하라는 거죠. 동선을 연구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모형을 제작하고 그랬는데 3D를 만들어 봐야 이쪽에 출입문을 하나 더 달아야 되겠구나, 이쪽에 창문은 광폭으로 달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디테일을 요구하는 건축 계획안 작성을 유료로 의뢰하여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건축 법령의 규정과 그 외관 디자인까지 보고 3D로 동선까지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설계를 정말로 무시하고 부동산이 소개한 그 설계사무소 직원한테 한 개 떠보고 이 땅을 사자 말자, 아니면 사업을 하자 말자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주의를 요한다는 거죠. 3가운데 이상은 떠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각종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법규 플러스 해서
각종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규정들을 적용해서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설계사무소는 기본적인 설계만 하고 요걸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운데 의뢰하는데 정말로 가설계 하나 뜨는데, 친한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가설계 하나 뜨는데 2주 걸리네. 2주 동안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10억 2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얘기하면 건축사들이 욕을 해요. 100만 원 받고 2주 동안 고민 안 한다고. 그래서 신분이 있는 설계업체에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3개 뜬다면 300만 원 들어가겠죠. 300만 원. 그래서 한 개가 선택이 되면 조금 가격을 좀 깎아달라, 100만 원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설계 용역비는 처음에 가설계 뜨는 비용은 정말로 아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허가빵 도면, 인허가 위주의 설계 도면의 문제점, 대응 방안인데,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도면 분량으로 설계비가 200만 원 정도? 만약에 건축 면적이 200평이라면 10만 원이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천만 원. 요거로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건축주는 허가빵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비를 산출을 의뢰하여 공사비의 계략적인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허가 도면은요, 견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견적이 불가능한데, 일반 동네 업자들은 그거요, 제가 평당 얼마 해드릴게요. 10억입니다. 뭐 15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로 확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나중에 이거 설계 없는 시공인데요? 이러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원인이 된다. 상세 도면이 없어 품질 검수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러하듯이 인허가 도면만으로, 허가빵 도면만으로 건축 시공을 진행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허가빵 도면은요, 마감 상세 도면이 없어요. 마감 상세 도면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시공합니다. 싱크대도 한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상한 싱크대 갖다 붙여놓고, 외벽도 돌로 붙이는 게 아니라 타일로 붙여놓고, 이런 마감 상세 도면의 누락으로 아주 그냥 임의적으로 견적을 낸 거죠. 그래서 시공업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 시공 원인이 된다. 그리고 설계도서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검수 불가능한 원인이 돼서 품질 검수가 불가능해서 서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건축주의 기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추가 공사비 요구하고 도면의 불충분으로 품질 관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허가 도면만으로는 상세도 및 마감자재 등급에 별도 표기가 없어서 아주 허접한 품질로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적이 불가능한 도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억 원의 추가 공사비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이 가능한 그 마감 도면도 추가하고, 허가 도면이 아니라 실시 도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세 도면을 그려서요, 물량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레미콘이 몇 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산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허가 도면 가지고는 산출이 안 돼요. 이 경우 설계비는요, 그 15만 원 정도. 그러면 200평이면은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5만 원 추가하면 3천만 원이고, 사실 건축에 있어서 1, 2천만 원 차이는요, 나중에 수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당하는 거 생각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도 이걸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시 도면이 이렇게 15만 원 이상, 물론 고급 설계사무소는 몇십만 원 하지만 평당 15만 원의 설계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 협력업체와 공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림 그려가면서 몇 천만 원을 먹나?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협력업체와 공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토목설계업체 따로, 구조설계업체 따로, 기계설계, 전기, 소방설계업체 따로, 디자인업체 따로, 물량산출업체 따로 이렇게 다 하도를 내려가면서 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 하면서 다세대 빌라 건축사무소 하면서 건축사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정말 힘겹게 협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계비를 아끼면 안 된다. 허가방 도면만 작성한다면 이런 전문업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거죠. 허가도면 외에 실시설계도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물량산출서를 근거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반영한 후 내역서와 계약의 특수조건을 작성해야 한다. 내역서를 근거로 정확한 견적 산출이 가능하게 되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요거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네? 설계 그림이 있으니까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기성률 평가가 용이하다. 기성률 평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거 공정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됐네? 그러면 공사 대금도 30% 미만으로 지불을 해야 되겠죠. 내역서를 근거로 공사 진행 시 그대로 시공만 하면 되니까 부당한 추가 공사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내역서를 근거로 계약할 경우 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공사 중단 시 이 시공비 정산하기도 참 편해요. 중간 타결하기 편하고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도 유리하다.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어디 소개로 무료로 가설계 10억 20억 그런 사업을 하는데 무료로 가설계를 뜨고 수지 분석을 하고 부지 매입을 결정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의 건축사무소로부터 돈을 주고 유상으로 가설계를 받아서 본 후에 규모 검토에 정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허가방 도면으로는 시공 견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축 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 도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별 5개입니다. 강조를 드렸고요. 단순히 구청 앞에 허가도면 가지고는 안 된다. 본설계할 때 실시도면, 상세도면을 그려야 된다. 그래야 품질관리나 기성관리가 용이하다. 추가공사비 청구를 안 당한다. 마감 상세를 가지고 다툴 일도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설계, 본설계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